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내년 비트코인이 장기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잭도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잭도시는 트위터 CEO다. 천재는 세상을 바꾼다. 트위터 대표 잭도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천재과다. 이 천재들의 특징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거침이 없다. 이 특징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단점으로 본다. 왜냐? 본인은 천재성이 없다 보니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사회성으로 커버쳐야 되고 흔히 눈치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행히 사회의 대다수는 범인들의 세상이다. 하지만 결국 사고는 천재들이 쳐왔다. 트위터 잭도시는 트위터 대표를 사임하고 코인 쪽으로 올인하기로 했다. 그죠? 잭도시는 트위터의 CEO였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라. 그리고 트위터에 비트코인으로 도네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최근에 추가를 했었죠. 추가를 했었는데 이제 사임을 하고 코인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인가 드라마에 보면 나온다. 내가 어떻게 읽어온 회사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자리를 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보통 다 그렇죠. 근데 잭도시 이 양반은 트위터가 더 이상 혁신이 힘들고 하나의 사업 사이클이 저물어가는 클로징의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거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핸드폰을 만들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정보를 긁어와서 맞춤 광고를 띄우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더 이상 동작할 수 없다. 애플과 구글이 안 주기로 맘먹은 이상 이제 트위터는 아주 범용적인 광고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지는 해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죠? 이 문제는 사실 비단 트위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북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를 이제는 더 이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주지 않겠다, 공급해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직접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비즈니스는 더 이상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CEO의 자리에서 보는 경치. 내가 전에 이런 만화책을 본 적 있다. 장군이 보는 경치예요. 킹덤이라는 만화책인데 여러분도 시간 되면 꼭 보시길 권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잭도시는 정신없이 사업도 하고 회사를 키우다가 어느덧 테크 기업 대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나서 보이는 게 있었을 것이다. 바로 초대기업 CEO의 자리에 앉아야만 보이는 경치.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달 나오는 월급과 주식 이런 것에만 목을 메고 있다. 그런데 얘는 전 세계에서 일단 탑을 한번 찍어보고 나서 테크 기업의 CEO가 받는 정보와 권력, 돈의 흐름들을 느끼게 된다. 처음 시작은 미미했을지 모르나 계속 유저가 늘고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그때부터는 직접 개발을 하거나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경치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와 권력, 돈의 흐름들을 느끼게 되는 다른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잭도시 하이퍼인플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나름대로의 천재성과 미숙한 사회성이 빚어낸 발언이다. 그와 동시에 기술과 돈이 결합된 비즈니스가 태동하고 있는 코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려고 리셋을 누른 거다. 잭도시가 계속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미숙한 사회성이라는 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했을 거고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헤쳐먹으려고 이런 말을 더 안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걸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미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들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얘들아 우리 대비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진정한 코인 붐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다른 곳에서 코인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잭도시 이 녀석이 만들 거다. 인플레로 내년 전 세계가 미쳐 날뛰어서 미국이 힘들어할 때 제3세계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처절한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굳건하겠지. 하지만 한국이 강남구 주민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닌 만큼 미국도 전 세계가 다 지랄나면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다. 참고로 이건 세계 예측 보고서에도 2030년이 되면 미국이 스스로 세계 경찰에서 내려와서 다국가 협의 지배 구조로 옮겨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기술과 돈이 같이 엮여 있는 코인에 잭도시가 누울 자리를 찾은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미국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힘들어지면 제3세계들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굳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도박판에 돈을 대주는 사람인데 도박판에 어쨌든 사람들이 도박꾼들이 와가지고 도박을 해야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을 잃고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아무도 내 도박판에 안 오고 아무도 내 돈을 빌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 다 같이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미국이
달러 패권을 놓치진 않겠지만 미국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은 적벽대전의 배를 연결하는 느낌.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오고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정치가와 관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세금을 잘 사용해서 환율을 안정시켜 주겠지. 근데 그걸 못하면 또 IMF 같은 사단이 나거나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 좆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것을 남에게 아웃소싱하는 상황이 잭도시는 아마 굉장히 불만일 것이다. 그래서 잭도시는 전 세계에 경고를 한 거다. 하이퍼 인플레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라고. 현명한 지도자를 가진 곳에서는 어찌어찌 맞겠지만 부패한 나라에선 아마 좆될 거다. 그런 상황에서 코인은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아마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들은 적벽대전의 연환지계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각 국가들의 물가는 미친 듯이 날뛰어도 코인으로 쇠사슬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들과 연결시켜두면 이게 뒤집히거나 괴멸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고 그 흔들림을 다른 국가와 적절히 나눠서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 원화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20%가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안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돈의 일부가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쪽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 우리 집이 50비트로 그대로이지만 원화로는 30% 올라서 13억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럼 이 코인들로 지불 및 이체를 하는 세상의 중심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잭도시는 한 거다. 게다가 이 페이먼트, 결제 회사의 경우 지불 속도에 따라 자체에 그만큼 이자와 보유금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코인과 전 세계 국가별 통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잭도시 얘는 이걸 본 거다. 나 이거 할래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에 관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다못해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지언정 그 사람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잭도시는 안 입고 그래서 본인은 결국 그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니까 너네들도 준비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지금 조금만 환율이 흔들려도 제3국은 이미 박살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부터 해서 터키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런 상황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금을 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코인만큼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코인을 언제든지 주고받으면서 내가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잭도시는 페이먼트 회사로 들어가서 코인도 가지고 놀고 돈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내년 코인 장기 불황은 걱정하지 않는다. 장기 하락 3년 동안 하락이 내 맘에 PTSD를 만들었는지 사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나는 코인이 3년 동안 좆된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 바닥에 인재가 부족했다는 점을 든다. 비탈릭 부테린이 천재긴 하지만 내가 만나봤던 부테린은 크립토를 감당하기에 역량과 인력, 그 중량이 부족했다. 마이 이더월렛이 이렇게 발전이 더디다니. 아직도 앱에 개선점이 많은데 이렇게 발전이 더디다니. 아직도 개판이네 씨발. 저도 비탈릭을 직접 봤어요. 직접 봤고 악수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발표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나사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참 뭔가 사람이 보면 그런 야무지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 좀 한 2%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둘을 놓고 봤을 때 비탈릭은 약간 좀 나사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이라는 건 아이디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실무나 실전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판을 또 키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크립토 세계를 떠받들고 끌고 가려면 더 많은 공들이 더 많은 천재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했다. 안 그러면 펌프앤덤프로 그냥 털어먹고 가는 3년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력직 천재가 코인으로 자진해서 들어온 이상 아주 웰컴이다. 다행히 나도 코인 존버 좀 더 해도 되겠어. 그리고 적어도 내 방향이 흐름과 반대는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그거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처음 블록체인의 개념을 만들거나 이제 산업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아닌 이제 다른 사업으로 성공을 한 천재, 그런 천재들이 계속 이 업계로 들어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잭도시인 겁니다. 트위터의 잭도시인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천재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판을 계속 키워나갈 수만 있다면 투자를 하고 있고 홀더인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얘가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지. 천재라고 무조건 성공할 수 없다. 서버트맨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인큐베이팅 된 회사 스퀘어를 블록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흐름을 지가 만들기로 한다. 답답하면 지가 뛰는 스타일. 나도 아주 좋아한다. 블록은 새 사명에 대해 빌딩, 이웃, 지역 비즈니스, 블록체인, 하나의 코드, 극복해야 할 장애물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갑과 페이먼트 솔루션 회사인 스퀘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잭도시는 블록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접 본인이 흐름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게 자기가 정말 리드를 해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결국 얘는 블록체인 지불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다. 아직 국가에서 규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규제 프레임을 설계하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키맨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얘는 해낼 수 있을 거다. 게다가 아직 트위터 이사회직 유지 중이거든. 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유저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로 홍보하면 파급력은 끝내주겠지. 그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위에서는 천재가 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 천재들이 모든 사업을 성공시키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얘가 하겠다라고 한 거는 블록체인 지불 회사잖아요. 어쨌든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에서 지불 회사라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에 발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산업이 어떻게 커질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니까 꼭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노력하는 키맨으로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 업계에 들어온 건 환영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직 트위터 이사회에서 직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게 잘 되면 모든 것들을 트위터로 또 홍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에서 지금 도네이션 시스템을 비트코인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계속 잘 커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동호가, 스프레드는 거미줄 주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놓은 값만큼 손절과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고 그 아래는 체험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속도 때문입니다. API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모든 트레이딩은 속도가 생명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외부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도 오픈되어 있고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SCT01로 카톡 주셔도 되고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